조국 장관이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그 가세현은요. 내가 가세현 한번 까봅시다. 안 됩니다. 왜요? 100만 원 있는 사람만 깔 수 있습니다. 지금 그 유튜브 대한민국에서 슈퍼챗 2등으로 받고 계신다는 이분들인데 네. 가세현 때문에 사실은 노딱이 생겼어요. 맞아요. 가짜뉴스 살포하는데 이제 가세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다못해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이슈들은 다 음모론이에요. 심지어 변희재가 가세현을 까더라고. 쉽게 표현하면 이 땡땡들도 부정선거가 없는 줄 안다. 다만 돈벌이를 위해서 저지를 하고 있다.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. 네, 봤어요. 그러니까 가세현이 조국 딸은 뭐 포르쉐를 탄다라든지 조국이 여배우를 밀어주다라든지 이런 막 아무렇게나 막 주장을 해. 그래서 지금 송치된 거잖아요. 지금 강용석하고 김세희하고 김용호하고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. 가짜 뉴스로 우리 같은 보통 건강한 유튜버나 팟캐스트들이 이 광고 수익을 못 올리게 만들어 놓고 지들은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해. 부정선거다. 조국한테 여자 있다. 막 해놓고 스포츠에서는 걷어들여. 피해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후원 계좌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노딱 대란이 일어났을 때 진짜 피해 본 게 저희 쪽이에요. 그쪽에서는 그 가짜 뉴스를 막 양성해내니까 유튜브 차원에서 노란 딱지라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손해를 보니까 자기들은 기타 등등 후원 계좌와 페이팔 계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더 많은 계좌를 은행마다 다 오픈했어요.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후원 리스트를 보면은 아 내가 어떤 은행이든지 수수료 내지 않고 500원 내지 않고 몇십만 원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딱 만들어놨어요. 수수료가 아까우면 토스를 써야지 왜 그 은행 계좌? 그러니까 가세현의 가장 피해자가 우리 같은 방송이에요.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7년 동안 모든 방송이 운영되려면 자생적으로 광고 수익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채널 어떤 보호 울타리 차원에서 멤버십은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독려를 안 하잖아요. 가입해달라고 독려를 아예 안 한다고.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해. 근데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막 따지죠. 구글 사장 불러다가. 그러니까 에이 열받아 하고 노란 딱지 붙이는 정책으로 했잖아. 그러니까 진짜 피해는 우리같이 광고로만 의지가 돼야 되는데 노란 딱지 붙어서 광고가 안 나오니까 피해는 우리가 보고요. 얘네들은 노란 딱지 후원 계좌 뭐 페이팔 슈퍼챗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야.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. 조국 여배우를 조국이 밀어줬다. 조국 딸은 포르쉐 타고 다닌다. 타면 안 되는 거야? 뭐지?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. 문제가 근데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조민양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 이제 조민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나이가 사진 때문에 자꾸 어리게 느껴져. 네, 조민 씨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제 고대에 대해서도 가세현에서 엄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총장 지시로 테이블이 대응 방안 구성을 하기 위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. 근데 이런 이제 슈퍼챗이나 이런 욕심으로 아닌 말고식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이 가세현 그리고 강용석 뭐 다른 기자들 2명도 같이 송치됐다고 하던데 이건 이제 뭐 이런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처음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여기서 거짓말을 한 부분이 이 가짜 뉴스가 또 조국 관련된 문제예요. 이 사건이 또 조국 관련된 문제인데 과연 송치가 됐다고 검찰에서 제대로 이걸 수사를 하고 할까? 결국 또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런 걱정이 들면서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7월이 넘어가겠지 공수처가 있겠지 또 기대도 좀 되면서 그냥 좀 생각이 막 겹치네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강용석은요 이제 뭐 개인사도 있잖아요. 뭐 도도맘과의 막 무슨 홍콩이요. 이거 100만 원 준비했습니까? 그러니까 이 강용석 자체가 갖는 이 의미는 오히려 보수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됩니다.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이 아니라고 변희재가 말하는 거에 난 처음으로 변희재의 말에 공감을 했어요.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뿐만 아니라 보수 채널 그리고 일부 진보를 지향하면서도 이제 가짜 뉴스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계신데,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사법 현실
그 어떤 그 형법 구조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힘들다 그러면 최근에 독일이 도입한 그 벌금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포털이나 웹사이트에 대해서 그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최고 벌금 500억까지 내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걸 적용을 하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면 그 벌금을 500억을 그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벌금을 부과받은 그 사업자는 누군가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거는 간접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나라 그 형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유튜브에 벌금을 부과를 해. 그러면 유튜브가 내가 잘못했으니 500억 내고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까? 어떻게든 그 손해를 채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?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채널들이 압박을 느끼고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. 그러니까 구글은 시청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광고주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어떤 가짜뉴스를 내도 이게 노딱은 묻히는데 슈퍼챗을 통해서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자신들의 수익이 30-40%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서 이 부산이었죠. 부산에서 그 술 취한 부장검사가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 추행을 했어요. 이런 거예요. 뭐 알고 보면 뭐 대단한 추행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만 전혀 땡판 모르는 여자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요. 술 처먹고. 그래서 여자가 항의할 거 아니에요, 여성이. 근데 자기는 이제 부장검사쯤 되면은 참 검사 시키들이 보면 내가 봤을 때 할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몇 달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나는데 무슨 그 판사 놈이 이제 왕따였던 거야 직장에서 회식하고 와서는 결국 가는 것이 몇 준 없어. 그래도 또 걸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. 지금 이 성추행 현행범이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결국에는 그 경찰에 잡혀가서 결국은 이 사람이 부장검사라는 게 알려졌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직무를 시켰어요. 그러다가 결국은 법무부에서 부장검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지금 이제 조사를 들어가더만요. 참. 검사가 하던 짓을 했기 때문에 뭐 대단히 놀랍진 않습니다만 이제는 그 언론이나 우리 같은 대한 언론들이 검사들 하는 짓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실 이 기사 자체는 굉장히 짧고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. 판검사 같은 막 굉장히 겉으로는 윤리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직업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왜 이들은 성범죄 관련한 기소가 왜 0.2%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. 아니 무슨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바로 동료 여검사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했던 그 조직이 이거 아무리 많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. 내가 봤을 때 일종의 프레임이에요. 술 취해서 그럴 수 있지 하는 프레임이라고. 그렇죠. 근데 여성을 이렇게 뭐 횡단보도 같은 데서 이렇게 만지다가 여자가 더 피해갈 거 아니에요. 계속 쫄쫄쫄 따라가는 거야. 얘가 정상은 아니잖아. 이런 놈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봐. 이상한 놈들인 거지. 야, 지금 부산시장이 공석이죠. 아하. 이러면 또 다시 그 강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. 미치겠네 진짜. 이러면 여기 지금 한두 건이었겠냐고요. 내 말은. 그래서 오늘 그냥 걸린 거죠. 재수 없어서. 그렇지. 김수창이가 제주도에서 공 딸질 때 퍼블릭 마스터. 한두 번이었겠냐고. 걸린 게 그거지. 정말 운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했는데 근데 걸렸을 리가 만무하잖아. 그 김수창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답니다. 그래? 전국의 성범죄 변호사 개업해서 다 찾아가서 먼저 막 서로 부둥켜 울고 시작한대요. 야, 그건 걔가 검사니까 그랬던 거지. 근데 이 성추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여자로서 이거를 당했을 때는 이게 기분 나쁜 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. 공포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잡고 너 지금 소리 지르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따라와 이런 식의 진행이 당연히 연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기분도 사실은 엄청 나쁜 거지만
가볍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얘기 여기까지. 자,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.